자, 우리가 오늘 정리할 내용은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인하고 코사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도하는 법칙인데요. 이 법칙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삼각형 안에서 유도를 하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모든 길이하고 모든 각을 한번 구해보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인 법칙부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자, 사인 법칙은 바로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에 들어가는 삼각형이 필요해요. 이랬을 때 우리가 세 각을 A, B, C라고 잡고요. 이 원의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랬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과 중심각을 조금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주각이랑 중심각이 뭔지만 살짝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자고. 자, 원주각이랑 중심각은 우선은 호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고 호 위에 두 점을 잡아서 중심이랑 연결하면은 무슨 각이 되고요? 중심각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호 위에 임의의 점이랑 연결하면은 생기는 각이 바로 뭐냐면 원주각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는 원주각이 항상 중심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원주각을 2배 하면 항상 중심각이 된다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수히 많이 나타나는데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일치할 수밖에 없다.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요 A랑 똑같은 BC의 호를 중심으로 같은 원주각을 찾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중심을 지나가면서 같은 원주각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가 A랑 똑같은 각이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AB는 지름선이 돼버려요. 요 AB가, 그쵸? 이 AB가 요걸 A-라고 구분지었을 때 A-B는 지름선이 됐을 때 이 지름선이 바라보는 이 원주각은 항상 90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직각이 나와요. 이랬을 때 어떤 일을 벌일 거냐면 sin A-를 한번 구해볼게요. sin A-는 지름이 빗변이 되는 거죠. 2R이 되고, 그 다음에 각이 바라보는 요 변이 A각의 대변이 A라고 했을 때 sin A는 2R분의 뭐가 됩니까? A가 돼버려요. 자, 그럼 같은 원리로 제가 이번에는요, B라는 각을 한번 지름선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B라는 각은 호 AC에서 나타나죠. 호 AC에서 나타냈을 때 요거랑 똑같은 각을 한번 지름선이 포함되도록 제가 한번 유도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요 각이 B랑 똑같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바로 지름 2R이 돼버리죠? 이랬을 때 B각이 바라보는 요 대변을 스몰 b라고 하면은 sin B-를 구했을 때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말해줄 수 있죠? 2R분의 뭐가 됩니까? B가 돼요. 그럼 같은 원리로 우리가 sin C를 구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sin C를 구해도 2R분의 C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차피 다시는 똑같은 각을 의미하니까 A, B를 대신 써도 되겠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뭘 하나 확인이 되냐면 2R이랑 sin 자리를 바꾸면 2R로 전체의 값이 똑같더라. 바로 sin A분의 그 바라보는 변, sin B분의 바라보는 변, sin C분의 바라보는 변이랑 똑같더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바로 무슨 사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사인 법칙이에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사인 값이랑 바라보는 변의 비율이 항상 그 삼각형을 바깥에서 감싸고 있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로 일정하더라.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뽑혀서 나오는 이제 성질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바로 어떤 성질이 눈에 보이냐면 내가 사인 A하고 사인 B하고 사인 C의 바로 비율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 비율은 요거가 대신 들어가면서 2R이 지어지죠? A 대 B 대 C. 사인 값은 변의 비례랑 뭐하더라? 비례관계더라 라는 걸 또 인지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성질을 인지하시면 사인 법칙은 끝나요.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사인 법칙은 막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인 법칙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고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그거의 대변의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아니면
변의 길이하고 대변의 각이 나왔을 때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한 쌍이라도 있으면 나머지가 변이 주어지든 각이 주어지든 그 상대방의 모르는 값을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사인 법칙은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될 게 딱 요거라는 거죠.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대변과 대각 한 쌍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죠? 아니면 두 번째, 변과 외접원의 반지름 또는 각과 외접원의 반지름 이게 나와준다면은 또 사인 법칙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각이 특수각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당연히 사인의 값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린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인지할 수 있겠죠? 정말 어렵지 않아요. 사인 법칙 꼭 암기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코사인 법칙으로 가자. 자, 두 번째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코사인 법칙. 자, 코사인 법칙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것인가? 코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과정은 되게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은 요런 방법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우선은 증명 1로 가볼게요. 또 증명 2도 찍고 할 거예요. 자, 증명 1. 코사인 법칙의 증명 1은 바로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바로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우리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그리고 세 각도 알 때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어떤 일을 벌일 거냐면 선생님이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각 B하고 요 C라는 변의 길이를 이용해서 요 점을 H라고 했을 때 BH의 길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BH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B하고 C의 관계로 우리가 얘를 표현해 줄 수 있죠. 코사인 B라고 하면 C분의 BH예요. 그럼 BH의 길이는 바로 뭐냐면 C 코사인 B가 됩니다. 자, 같은 원리로 CH의 길이도 각 C하고 B를 통해서 나타낼 건데 B 코사인 C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A라는 길이가 C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머지도 똑같이 해볼 수 있는 거예요. B를 기준으로 봤을 때 B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를 HM이라고 했을 때 AM의 길이하고 CM의 길이를 똑같이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C하고 각 A를 가지고 AM의 길이를 표현하면 코사인 A의 C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CM의 길이를 표현하면 각 C하고 여기 변 A를 가지고 하면은 A 코사인 C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B다라고 말해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B의 길이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C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C 이렇게. 그럼 나머지 C도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겠죠. C는 바로 뭐가 될까요? 바로 B 코사인 A 더하기 A 코사인 B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 식을 우리는 예전에 제1법칙이라고 코사인의 제1법칙이라고 배웠는데 이거는 솔직히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올해 교육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유도하는 제2 코사인 법칙이 필요한데 어떻게 유도할 거냐면 이 첫 번째 식에는 전부 다 A배를 하고요. 두 번째 식에는 B배를 하고 세 번째 식에는 C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번호를 붙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1번에서 뭘 뺄 거냐면 2번하고 3번을 더한 식을 뺄 거예요. 자, B배를 하고 C배를 한 이 식을 가지고 A 1번식에서 빼잖아요.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되냐면 A제곱이 되고 A제곱에서 B제곱이랑 C제곱이 빠져요. 그리고 우변에서 보면 AC 코사인 B하고 또 AC 코사인 B가 지워지고 AB 코사인 C하고 AB 코사인 C가 지워져서 남는 거 보니까 바로 BC 코사인 A만 남아서 EBC 코사인 A만 남아요. 이렇게. 보이십니까? 근데 뺀 거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붙겠죠? 이렇게. 이랬을 때 선생님이 A제곱은 하고 정리하면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가 돼요. 어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외워야 될 코사인 법칙인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치시면 돼요. 이번에는 2번에다가 1번, 3번을 빼요.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ac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3번식에서 1번하고 누구를 빼냐면은요, 2번을 빼요. 그러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온 이 세 개의 식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코사인 법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개의 식을 다 뭐 해줘야 되는 거죠?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틀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그냥 저절로 외워지죠. 그래서 이 법칙은 바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줄 수 있냐라고 보니까 세 변의 길이 중에 두 변과 그 끼인 각을 할 때 BC하고 그 끼인 각을 알면 나머지 한 변을 구할 수 있죠. 구조가. 아니면 이제 반대로 세 변의 길이를 알아도 각 하나가 나온다는 것도 인지가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지금 두 가지의 쓰임새가 눈에 보였어요. 코사인 법칙은 바로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은 바로 한 변을 구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변을 할 때 바로 한 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각 또는 그 각의 바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겠죠. 특수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코사인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틀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의 더 틀을 기억을 했으면 좋은 게 바로 뭐냐면은 얘를 코사인 A는 하고 정리하는 틀을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A제곱 빼기 뭐가 되냐면 A제곱 빼기가 아니라 자리를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겠죠. 코사인 A가 들어있는 거하고 A제곱을 이동시키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A제곱을 뺀 거를 2BC로 나누지. 예를 들어서 코사인 B라면 A제곱 더하기 C제곱에서 B제곱을 빼서 2AC로 나눈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코사인 C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걸 2AB로 나눈 거. 요 틀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삼각형의 변의 조건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각에 대한 코사인 값 대신에 이렇게 변형된 식을 대입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증명을 해봤고요. 증명 1을 한번 통해서 유도를 해봤기 때문에 증명 2를 통해서 유도하는 것도 선생님이 짧게 찍어서 올릴 테니까 그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코사인 법칙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